워싱턴에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아이고. 이제 트럼프가 대북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 야,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공격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을 트럼프가 내놨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여기서도 보도가 막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강경 발언 내놨네요. 공격할 수도 있다. 자,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트럼프가 거기 가 있죠. 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있다. 지금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킨 보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언이 그렇게 나왔나를 자세히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일단 미국 언론들에서는 그 더 힐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로이터나 통신사들에서도 이 트럼프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다 소개한 아주 소수 기사 외에는 네. 그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할 수 있다, 군사력 사용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식의 표현한 부분은 사실 거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서. 예. 한국 언론들에서 그걸 굉장히 크게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발언의 맥락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트럼프가 그 얘기 나온 이유가 우선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 계속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보다 좀 공정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이 사실 이날 그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네. 한국의 방위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해야 된다. 왜 그걸 강조를 했냐면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자리에 가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한 게 나토에 대해서도 이런 거를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네. 나토도 방위비 부담 더해라 훨씬. 그리고 일본도 그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포인트는 그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핵 문제가 그 트럼프 보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뭐 공을 들였지만 해결이 된 게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약간 비판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하고 자기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꾸 로켓 쏴대지 않냐. 그걸 로켓맨이라고 부른다. 약간 뭐 좀 자기를 과시하듯이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가장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워낙 세다. 이제 좀 과시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딱 지금 북한이 핵 문제 해결 안 되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딱 이렇게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발언이 그런 나온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자기가 미국과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하듯이 하는 쭉 얘기를 이런 트럼프가 말하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정리 안 된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한국에서 강하게 부각이 됐는데 그런 반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부분은 거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는 주둔과 주한미군 철수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 이제 가장 이날 기자회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좀 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또 그 북한이 자꾸 그 연말 시한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때까지 지금 뭐 제재 해제나 뭐 이런 걸 좀 내놔라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걸로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자기 주장을 하면서 같이 딸려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임 대통령 오바마나
전임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텐데 아하. 자기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왜냐하면 어. 트럼프가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있죠. 어디 가서마다. 한마디로 이제 비교해서 다른 대통령에 비교해서 아유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북한하고 전쟁했지만 자기니까 전쟁 안 나고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듯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표현 자체가 그런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는 점을 좀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군사력 무력 과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뭐 사실상 자기 과시 측면에서 얘기를 좀 늘어놓다가 나온 그런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의 언론들도 관심은 주한미 방위비를 얼마나 받느냐, 한미 동맹을 빼느냐 안 빼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지. 김정은을 치느냐 안 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메이저 이슈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방위비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결렬됐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로서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로서도.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지금 그 트럼프 그 부분과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북한에서 미국에다 대고 또 이제 연말 시한 얘기하면서 위협을 했죠. 아,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지금 위협한 거네. 예. 크리스마스 선물. 예. 예. 너희들이 이제 그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면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위협을 했는데 이 연말 시한 계속 다가오고 있다. 남아 있는 건 미국의 선택뿐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뭘로 결정하느냐. 네. 이거는 전적으로 미국한테 달려 있다. 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지 정해진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 외무성의 이제 미국 담당자가 뭐 그렇게 협박하듯이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 뭐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거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잘 해온 것처럼 굳이 자기들도 숨기지 않고 할 말 하겠다. 뭐 연말 전에 제재를 완화해 주든지 그러니까 군사적 위기를 너희들이 당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이제 이런 식의 이 위협을 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북한은 크리스마스가 없죠. 사실상 뭐 북한은 그 크리스마스라고 뭐 휴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그 전혀 그걸 뭐 종교를 인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그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에도 미국 2017년인가 그 미국 독립기념일에 그 장거리 로켓 쏘고 나서 이걸 독립절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이 한마디로 자기들은 그 최대의 인내력으로 이 한미 협상 이런 평화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네. 결국 자기들은 그 장거리 미사일하고 이제 핵실험 이런 걸 중단을 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으니까 니들은 한마디로 연말까지 뭐 좀 내놔, 뭐 좀 줘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르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게 북한은 계속 지금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그 시한 자체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연말이라고 지금 북한이 이제 벌써 12월이 됐으니까 몸이 달아서 막 그 강조를 하지만 미국은 연말이라는 의미를 별로 지금 두지를 않고 네. 그런 반응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북한이 자꾸 지금 뭐 포도 쏴보고 또 이런저런 성명도 내면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별로 이제 분위기가 안 통하는 거죠 미국한테.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도대체 북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까지 자기들이 직접 써가면서 이제 위협을 해봤지만 역시 지금 트럼프는 뭐 전혀 다른 소리나 하고 있고 네.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이게 가만 보면은 최근 상황 보면 그렇죠. 이 미국, 북한, 한국 이 3국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은 이제 아예 이 미국, 북한 이런 문제에서 아예 그 손 놓고 빠진 모양 있죠. 네네. 물론 그 양쪽에서 끼워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갈 자리도 없는 거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래도 중간중간에서 한마디씩 하고 뭐 그런 게 뭐 성명도 내놓고 여러 가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본인도 거의 손 놓은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일단 모르니까 자기도 그래가지고 그 뭐 돌 김영욱 책이나 읽고 있나 모양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사실 그쪽은 좋은 것 같아요. 문재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네.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좀 그 미국 북한 간의 관계도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닌가 오히려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다시 또 트럼프의 이제 미국 정국 얘기인데요. 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탄핵 얘기네요, 또, 임피치먼트. 예. 하원에서의 그 탄핵 처리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미국 하원의 정보위원회 최근까지 그 청문회를 이제 마쳤죠. 청문회 네. 절차를 마친 정보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 100페이지가 상당히 긴 분량의 네. 상세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한마디로 이 트럼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증거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이 사법 방해를 한 증거 역시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그런 위치를 망각하고 개인적이고 즉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훨씬 그걸 국익보다 우선시했다. 네. 그게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위원회 이번에 이제 탄핵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 주부터 이제 법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법사위원회에서 또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그 하원 본회의로 이게 점차 12월 말까지 갈 텐데 이 트럼프가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정부 안팎의 이제 사람들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유도했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이 시도를 해온 게 이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건 완전히 그 현존하는 명백한 그 미국에 대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 이걸 통해서 자기의 잘못한 행위를 은폐하고 이 사법 방해까지 시도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트럼프의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 것도 없다. 네. 증거 찾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제 하원에서 그 정보위에서 이제 법사위로 공이 넘어가면 이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지금까지 뭐 드러난 거에 뭐 더해서 뭐 특별히 엄청난 추가 사항이 나오고 뭐 이럴 거는 이제 없을 전망이고 네. 아무래도 법사위의 특성상 법적인 문제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고 이 증거들이 이러이러한 거 있다. 이 보고서 내놓은 걸 내용을 기반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법을 어느 정도 위반한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좀 이 법적인 문제들을 좀 더 치밀하게 따지겠죠. 네.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백악관 변호사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는 이런 뭐 시간들이 이어질 텐데 그 이와 함께 또 재밌는 거는 미국 언론들이 대부분 이 좀 반트럼프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이 탄핵 심사 의회에서의 이 분위기를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서 어떻게 이제 여론 조성을 하려고 할지 그건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네. 이걸 한국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여기 그 보고서에 나온 표현을 한번 인용을 해보면 대통령이 선거에 유리한 상황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 그리고 행정부를 동원한 권한 남용 그리고 자기 행위 감추기 위해 사법 방해를 시도했다. 뭐 이런 게 핵심인데 네. 이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가 한 짓 아닙니까? 네. 더 하죠. 훨씬.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 하원에서 지적한 거에 비교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그 관련 1년의 그 과정을 비교해 보면 문재인은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 정도의 헌법 위반 그리고 권한 남용은 수없이 많죠. 네. 지금 드러난 것만도 지금 아직 다 이제 일부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계속 드러날 텐데 그거에 비하면 뭐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에 비하면 억울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로 딱 그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문제들은 아마 자세히 하나하나씩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보면 아마 재밌는 상황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문재인은 뭐
수백 번 탄핵돼도 남을 정도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좀 빨리 뭐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일단 뭐 검찰 수사부터 봐야 되겠죠. 네. 그 미국에서 문재인 탄핵에 대한 뉴스 이런 건 안 나오나요? 지금 뭐 문재인 탄핵이 어떤 진행이 되거나 뭐 시작하지 그런 않았으니까. 게 전혀 네. 아니니까. 네. 우리끼리 지금 희망 네. 사항이다 보니까 네. 특별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워싱턴 DC의 박재용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재용 박사 얘기 들었고요.